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캐나다 유학의 전설, 우리 김기영 캡틴 선생님 모시고 오늘 또 아이들 유학을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번에 한국 방문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2주 네. 방문하셨는데 왜 한국 올 때마다 자꾸 막 몸이 비실비실 적응이 잘 안 되나 봐요? 네, 제가 체력이 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릅니다. 네, 겉은 멀쩡해 아니, 보이는데. 근데 네. 그 이해가 가요. 캐나다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가장 큰 문제가 네. 공기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이 아픕니다. 목이 많이 네. 아파하더라고요. 캡틴 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그래. 그냥 여기에 살던 사람은 잘 모르는데 오랜만에 방문한 사람들은 공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또 여름에 또 되게 습하잖아. 하죠. 네. 캐나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캐나다는 덥긴 덥습니다만은 여름에는 열대야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밤은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 맨 위층하고 아래쪽. 저기 좀 보고 계시죠. 네. 맨 위층하고 중간층 아래층 가면 온도가 막 뚝뚝뚝 떨어져요. 떨어지죠. 같은 집이라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층에서 자는 사람은 이불을 덮고 자야 되고. 네, 춥습니다. 그 다음에 네. 맨 위층에서 자는 사람은 조금 덥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요즘 네. 캐나다도 에어컨들이 많이 밴쿠버. 처음에 제가 17년 전에 갔을 때 2007년도에는 네. 에어컨이 있는지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죠. 제가 94년도에 캐나다에 갔는데 그때 자동차의 에어컨은 옵션이었습니다. 네. 자동차 에어컨이 옵션. 네네. 근데 지금은 에어컨 당연히 다 있죠. 네, 당연히 있죠. 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도 캐나다에서 파는 자동차는 후방 카메라 같은 것도 없는 차들도 많았어요. 많았죠. 맞습니다. 왜냐면 주차하기 널널하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 접혀지고 이런 거는 정말 한국같이 좁은 땅에서나 그런 거지. 네. 없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캐나다도 전부 다 네. 그런 게 기본으로 다 장착되어 나와요. 맞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김기현 캡틴쌤은 캡틴쌤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편하죠. 네네. 영어 이름이 캡틴. 네. 캡틴쌤은 몇 년도부터 유학 일을 하신 거죠? 1994년도에 캐나다 가서 1995년도에 스카이라는 유학원을 처음으로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유학원을 그때? 네네. 그래. 근데 학생 많이 모았어요? 그 당시에는 유학이 94년도 5월에 유학이 자유화가 되졌습니다. 그때? 네.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 처음에 들어올 때 그때 막 이제 국제와 국제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대학생들이 이제 밴쿠버로 유학을 오게 됐죠. 네. 그랬어요. 밴쿠버에 맞아. 대학생들이 초창기 때 왔다가 이 대학생들 이렇게 어학연수 영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하고 가도 영어 별로 안 늘어. 대학생들이. 이 언어가 키 크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지금 아마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 그 당시에 대학생이어서 어학연수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영어가 잘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그 연령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애들을 혼자 보내기 뭐하니까 기러기 엄마라고 해서 맞습니다. 애들을 이렇게 그래서 그게 심각한 문제가 많이 됐었죠. 맞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그 기러기 엄마들이 지금도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리형 유학이라고 그래서 애만 이렇게 보내는 거가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하고 참 그 역사를 쭉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98년도에 제가 고등학생 때를 처음 받아가지고 가디언 하면서 2000년 오면서 이제 초등학생이 엄마랑 같이 오게 됐죠. 네네. 그러면서 2002년도에 이제 관리형 유학이 나오게 됐고요. 30년. 네, 30년. 30년 정도.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유학의 이야기 중에서 홈스테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부모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혼자 이렇게 관리형 유학, OSS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맡겼을 때 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홈스테이예요, 그죠? 맞습니다. 다른 거야, 근데 이게 참 홈스테이에 대한 불만도 많고, 불만 못지않게 오해도 많고.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홈스테이에 대한 오해, 홈스테이 같은 불편한 진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가정에서는 꼭 홈스테이를 왜 합니까? 돈이 됩니까? 그거 하면?
돈보다는 이제 문화적인 어떤 교류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네. 한국 문화 체험을 한국 가지 않고 학생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배운다라고.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네. 조금 먹고 살 만한 동네 가서 네. 한 반에 요즘은 학생수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 한 20명이라고 쳤을 때. 네. 얘들아, 외국 나갔다 온 애들 한번 손 들어봐. 그러면 이제 동네마다 좀 차이는 나겠지만 아마 뭐 강남 서초 이쪽 서울 뭐 이런 어지간한 뭐 부산 해운대 뭐 이런 네. 조금 부천에가 거의 다일 겁니다. 네. 근데 의외로 밴쿠버만 해도 캐나다 제2의 도시니까 큰 도시잖아요. 크죠. 상당히 크죠. 네. 근데 그런데 가서 외국 나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별로 없더라고. 네. 별로 없더라고. 네. 사실 그 캐나다 사람들한테 미국은 외국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지방이죠. 왜냐하면 우리 저 OSS가 있는 메이플리지에서 그 국경까지 한 30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국경까지. 국경 나름이잖아. 예, 예. 저 랭리 쪽으로 가면은 가게 되면은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 뭐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은 시애틀까지 한 2시간, 2시간. 뭐 그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네. 장보러도 가고 그러잖아. 화이트락에서는. 많이 가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뭐 저기 저 상계동에서 의정부 넘어가듯이 경기도 넘어가듯이 뭐 그런 개념이니까 사실 미국은 네. 별로 외국으로 치지 않고 네. 미국 이외 그래도 미국도 안 가본 애들도 많고요. 미국 이외의 나라를 가본 적이 있느냐 손 들어봐라 그러면 20명 중에 5명이 안 됩니다. 별로 없죠. 네. 되게 신기하죠? 안 그럴 것 같죠? 되게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네. 한국 사람들 대단해. 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독종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 초등학교 아이를 부모 없이 그것도 혼자 내지는 뭐 기러기 네. 아빠 한국에 냅두고 네. 아빠 보고 넌 돈 벌어. 그리고 엄마가 애들 데리고 오고 초등학교 애들 또 더 내려가고 막 유치원 애들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 네. 맞죠?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독종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여간 굉장히 조그만 이 주먹만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진취적으로 뭐 네. 좋게 표현을 합시다. 진취적으로 세계로 나가가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네. 1970년대에 네.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일본 사람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도요타 같은 자동차는 어디 가도 다 있잖아요. 네. 중국 사람은 본래 그 예전서부터 전 세계 어딜 가도 그 차이나타운이 있고. 네네. 캐나다에도 있죠? 캐나다, 차이나. 뭐 있죠. 네, 지역마다 있습니다. 다 있죠. 캐나다는.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사람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없습니다. 이제 도요타 자동차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있는데 일본 사람은 그렇게 해외에 많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여행객은 뭐 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중국 사람들 워낙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애들 초등학생을 유학 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내봐야 뭐 그냥 단기로 잠깐 뭐 이런 정도. 하여간 한국 사람은 그래요. 네. 약간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어학연수를 보냈던 거가 점점 나이가 이렇게 연령대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까지 내려오게 됐다. 네.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초등학생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게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억으로 90년대부터인가?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뭐 말이 많았습니다. 네. 무슨 초등학교를 영어를 가르치냐. 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을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지금은 뭐 받아들이죠, 당연하게. 네. 일본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영어 가르칩니까? 일본은 말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초등학교에서 영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중학교. 네. 가야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1980년도쯤에 네. 처음으로 영어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네. 어린 영어 교재. 네. 알파벳, 뭐, A, B, 뭐, 이런 거. 그때는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지 못하고 네.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서 나온 영어 교재를 네.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네. 네. 그거에 원음을 따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걸 저지. 그 저작권 위반이지. 지금으로 네, 따지면. 네. 근데 그땐 그랬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책 네. 같은 것도 네.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떠가지고 거기에 일본어나 뭐 이런 걸 한국말로 번역을 그때 하고. 그랬어요. 네. 그때 한국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어 교육의 시작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뒤졌었는데 천지개벽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산 증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쭉 오면서 네. 영어 교육의 이렇게 흐름을 네. 저도 거기에 이제 그 교재 만드는 과정에 많이 참여했던 사람이고 여기다. 네. 네. 우리 캡틴 쌤이 기억하기로는 몇 년도에 이제 유학 바람이 캐나다에 이렇게 불기 시작했던 거야? 그게 94년, 5년이죠. 근데 95년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95년. 네. 그랬구나. 어느 네. 정도에서? 94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한국 학생들이 한 학교에 동양인으로서 가장 많았던 국가가 일본. 네, 일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만, 그리고 한국이었거든요. 네. 한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95년 1월 달에 그냥 이제 밀려오듯이 학생들이 단기 프로그램으로 3주, 4주. 혹시 캡틴 쌤도 그 중에 한 명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94년도에 94년도에. 장기 비자를 받고, 그때 장기 비자가 1년이었거든요. 1년 비자를 받고. 그 94년도에 캡틴 쌤이 대학교 졸업하고. 94년도에 저는 이제 90년도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90년도에 소위로 인간해서 94년도에 대위로 예편하고. 태위가 영어로 캡틴이잖아. 네, 그래서 캡틴입니다. 그래서 왜 예편했어요? 그냥 말뚝 박지? 말뚝 박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훈련 도중에 다쳐가지고 그래서 대전통합병원에서 눈물을 머금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많이 다쳤어요? 네, 허리를 다쳤죠. 지금 괜찮아요? 지금 또 비 오는 날은 약간 아프긴 한데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나는 입만 안 다치면 돼, 나는. 나는 발도 다 다쳐도 되는데 입만 안 다치면 된다고. 네, 그래서 캐나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캡틴이 됐구나. 네네. 캐나다 그때 왜 왔어요, 처음에? 저는 여행 공부하러 왔었습니다. 여행 공부. 여행 공부? 네. 여행사 차리려고요? 제가 여행사, 네, 맞습니다. 여행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여행사를 차려서 세계 여러 곳 다녀보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이사장님처럼 젊은 나이에 세계 일주 해보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OSS 일하면서 꿈 다 망가졌네. 아닙니다.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그래갖고 그때 이제 와서 그 얘기도 재밌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 오늘 해봅시다. 네네. 그래갖고 왔는데. 네. 그때 와서 이제 공부를 했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유학생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학교를 옮기는 그런 문제. 네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애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먼저 여행학교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학교로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걔들을 학교에다 소개시켜줬습니다. 네. 근데 학교에서 소개비를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학원이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유학원을 설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1년 비자를 받고 오는데 1년 동안 ESL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나머지 뭐예요? 이제 보케이셔널 스쿨이라고 전문 직업 훈련 학교로 가게 됩니다.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요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영어 공부하고. 네. 특히 그저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워킹 할리데이, 맞습니다. 일종의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 초등학생들이 오기 시작한 게 초등학생들은 아마 2000년, 96년도, 7년도에 고등학생들이 나오긴 했는데 한국에서 약간 이제 문제 있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다음 98년도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4명을 관리를 하고 그런 애들은 공립학교에 넣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대안학교 같은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사설학교. 네네. 거기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을 보냈고 했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에 오면서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 기러기 가족이죠. 네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맞아. 네, 그랬어. 맞습니다. 기러기가 엄청난 유행이었던 시절이 그렇죠. 있었어요.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맞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약간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관령 유학에 나오게 된 거죠. 관령 유학의 탄생이 그러면은
2002년? 2001년, 2년 아마 2년, 그때쯤 네,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행자유화가 그 올림픽 1980 아시안 게임이 6년, 네. 86, 7, 8, 아마 그때쯤 여행자유화가 되는데 네. 그 전에는 네. 패스포트를, 여권을 네. 모든 사람이 여권 신청한다고 여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전에 대한민국은. 그건 몰랐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그러면은 네. 대학생 이상은 네. 그 당시의 토플 점수로 500점 이상. 500점 이상. 500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와. 90점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꽤 높은 점수입니다. 네네. 500점 이상. 네.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네. 공부 때문에 유학 가는 건 불가능했고 주재원. 그거야 뭐 주재원이나 네. 뭐 상사 직원 그거야 뭐 부모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콩쿠르 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네네. 체육 특기자, 음악 특기자 어떤 이런 예체능 특기자들에 한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대회에서 몇 위 이상 입상한 자 이런 사람들만 그 유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그 사람들만 여권을 내줬다고. 음. 그래서 지금도 그 말이 그대로 내려와서 네네. 이렇게 엄마 따라가고 그냥 애들 혼자 뭐 관령 유학으로 가고 이런 거 전부 다 미인정 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직도 미인정 유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때의 전통이 그대로 지금. 지금도 뭐 사실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뭐 그거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는. 왜냐하면 뭐 모든 국민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렇게 조금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도전적인 그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 도전 정신. 사실 도전이죠. 꼬마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는. 네. 그런 정신과 그 악바리 정신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을 만든 것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학교 때 이거 어학연수로 갔다 왔는데 영어가 안 늘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려오다 초등학교 때 갔다 오니까 와 애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거든. 네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을 유학을 보내게 됐는데 엄마들이 따라가니까 한국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아빠가 너무나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관리형 유학이라는 게 생겨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도전적이고 정말 외국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외국 사람이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유행이 되고 오랜 동안 갈고 닦고 OSS도 이제 올해 17년 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많이 발전했죠. 초기보다는.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인터넷의 발전으로 나는 초창기 때 우리가 2007년도에 1, 2생 대꾸 내가 나갔잖아요. 사진 하나 찍잖아요. 네. 이메일에다 다 첨부 파일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밤새 또 느려 터진 그 밴쿠버 인터넷으로 보내다 보면 그렇죠. 몇 장 갈 수가 없어. 네. 동영상은 그 제일 잠깐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 중에 제일 흐릿한 거. 흐릿한 걸로. 네. 그거 개별적으로 못 보내고 단체 한 15초 뭐 이런 거.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생방송 중계하잖아요,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지난 한 15년, 2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 지금 뭐 한국 식당 같은 것도 요즘 한국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입니까? 밴쿠버에 가게 되면은 한국 식당에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외국인이 반이 넘습니다. 그 외국인 중에서 동유럽, 아시아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북유럽, 동유럽, 그 다음에 북미, 남미 다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돼가지고 거의 뭐 너무 뭐 놀랄 정도로 미쳐있다라고 할 정도로. 예전에는 우리가 치킨 나면 생각나는 게 뭐였어요? KFC. 예. 예전에 그 할아버지 KFC가 치킨의 대명사였잖아요. 네. 세계적인 브랜드 KFC. 요즘 뭐예요? 제 메이플리츠에도 KFC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왜냐하면 그 옆에 BBQ 치킨이 들어왔거든요. 아니 그리고 한국 브랜드 다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에. 네. BBQ는 당연한 거고 네. 그다음에 뭐 교촌 치킨서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근데 진짜 희한해. 같은 닭을 가지고 만드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잘 만드는. 제가 먹어봐도 맛이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정말 잘해. 네. 근데 좀 그런 건 있더라. 네. 한국에서 먹는 한국 치킨하고 네. 또 거기 가면은 그 나라 현지화된 치킨 맛이 있어갖고 별로 나는 안 좋아. 그러니까 교촌 치킨 켄터키 아니 켄터키 말고 그 BBQ 치킨. BBQ 치킨 이런 것들도 한국 거하고 거기 거하고 조금 달라. 조금 거기가 더 달고 좀 하여간 현지화된 짜장면이 중국에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네. 굉장한 발전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한국은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자동차 있잖아. 도요타만큼. 예. 현대, 기아 대단하죠. 그럼 베트남, 미얀마 이 동남아 쪽에 가면은 그냥 한국에서 수입해 간 그냥 자동차, 네. 무슨 태권도장 이런 거 네. 그냥 한글 글자로 네. 그 한국 마을버스가 도로 다니잖아 그냥.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 아니라 또 몽골 가봐요. 한국 말을 그렇게 잘해 거기 사람들이. 네. 한국의 그러니까 이게 K컬처가 난리가 아닙니다. 예, 세계 구석구석 다. 제가 랭리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을 갔는데 상당히 유명한 맛집입니다. 네. 네, 이름이 반찬이라는 데인데 한국 식당이네? 한국 식당입니다. 갔는데 너무 놀란 게 첫 번째 놀란 거는 거기에 있는 손님 90%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주방장이 외국인입니다. 에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주방장이 외국인인데 어떻게 한국 음식을? 한국에서 요리를 배웠답니다. 배워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캐나다 와서 차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맛있고. 그러면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요즘 대한민국은 네. 의대 열풍입니다. 의대 열풍. 맞습니다. 네. 그냥 의대만 가려는데 네. 의대 갈 사람은 가지만 그 열정과 그 에너지를 모든 사람이 거다 쏟을 필요 없고요. 그렇죠. 네. 좀 한국적인 거 있잖아요. 네. 뭐가 됐든 한국적인 거. 영어 조금 하고 그다음에 해외여행 좀 많이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그래갖고 좀 세계화에 눈을 떠가지고 네. 한국 거 무조건 갖고 나가서 그런 거를 진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성공합니다. 요즘은. 그렇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찍었지만 현지에서 요즘 그 한국에 그냥 이게 미용사 있잖아요. 미용사. 네, 젊은 미용. 사람들. 네, 네.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냥 미용사 처음에 이제 시다라 그러잖아. 어시스턴트. 예. 이렇게 머리 감겨주고 이런 거 하다가 그냥 이게 머리카락 좀 해가지고 강남, 청담동 이런 데서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경력 한 5년 이상 되잖아요. 네네. 그 캐나다나 미국 가잖아요. 네. 바로 취직입니다. 그쵸. 바로 취직이에요. 취직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영주권자, 시민권자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내가 보기에 제일 빠른 방법 같아. 그게. 네. 미용사. 네. 근데 미용사가 무슨 영어를 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들이 아쉬우니까 사진 갖고 오잖아. 이렇게 찍어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냥 캐나다에 살면서도 그냥 한국말 하면서도 네. 오케이 이 말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오케이, 땡큐. 네. 그 말만 하면 자기들이 사진 갖고 왔고 이렇게 찍어달라는데. 맞습니다. 네. 지난 한 15년, 20년 이렇게 돌이켜보면 현지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좋아졌죠. 좋아졌죠. 네. 좋아졌습니다. 네. 이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그 현지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홈스테이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네. 우리는 네. 외국에 내보내서 외국을 체험하는데 반해서 현지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은 네. 오히려 외국을 많이 나갔다 온 애들이 거의 없어요, 별로. 네네. 그래서 불러들여서 네. 그 세계를 체험하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제일 인기 있는 그 나라가 한국이다, 요즘은. 왜? K컬처의 영향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자원봉사까지는 아니지만 네. 큰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네.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나라 한국에서 온 아이들 그 보면은 한국 애들이 옷도 잘 입고 그렇죠. 그잖아요. 네. 한국에서 막 오면은 눈에 튀잖아. 네네. 잘생겼잖아.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옷도 네. 그렇고 네. 조금 지나면 이제 캐나다 사람 되면은 정말 그죠? 네. 문방구리 같은 것도 한국게 멀티고 좋고. 좋죠. 네. 캐나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한국 샤프라든지 연필이라든지 네,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세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산 옷이나 대다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 나라에서는 입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 갖고 오면 못 입습니다. 촌스러워. 안 어울려. 네. 캐나다에서 산 옷은 그냥 캐나다에서 입고 거기다 놔두고 와야 돼. 한국에 오면은 그게 안 어울려. 엄청 촌스러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쓰고 입고 한국 거는 거기 가잖아요. 네. 튑니다. 네. 완전 튑니다. 좋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홈스테이가 저희 학생이 떠날 때쯤 되게 되면은 이제 짐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학생이 1년 사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애들이 그래서 크지. 적어진 옷들 그걸 이제 간절히 좀 버리고 갔으면 버린다는 얘기가 도네이션 하고 갔으면 도네이션 두고 네. 갔으면.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도네이션이면은 도네이션 받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죠. 아니라 자기 자식을 입힌다. 너무 깨끗하고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네. 디자인이죠. 디자인. 사실 뭐 한국 것도 이거 뭐 한국에서 만드나 중국에서 음. 만들고 뭐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지. 문제는 디자인이죠. 네네. 그다음 천 같은 거는 뭐 한국제가 있을지. 대단한 거죠. 네. 한국이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나라가 맞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서 네. 갖게 되는 온갖 그 에피소드 내지는 그런 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좀 너무 오냐오냐하고 귀하게 큰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서양 애들은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밥값을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집 아이들마다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의무사항이 있잖아. 네네. 그래서 뭐 꼬마 같으면은 뭐 개 밥 주기, 강아지 밥 주기, 네. 그다음 뭐 쓰레기통 비우기. 네. 네가 할 수 있는 거면은 가족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그 사람들 보면 막 여름에 우리는 이제 벽지를 바르지만 그 사람들은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보면 온 가족이 네. 그 페인트 칠을 1년마다 돌아가면서 올해는 이 벽지라고 다음 달엔 저 벽지라고 그 가족 그냥 행사처럼 그렇게 하더라고. 네. 그러면은 꼬마들도 다 자기 역할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야 공부해 공부. 너 그러면 의대 못 가. 공부. 애들은 다 열애거든. 네. 중국은 더하지. 음. 중국은 애 하나만 낳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그 바뀌었지만 최근까지 애 하나 정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귀하게 크니까 중국 애들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 좀 뭐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4가지가 없습니다. 네. 아주 네. 4가지가 없습니다. 4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오냐오냐 켜가지고 가지고도 뭐 중국 애들 요즘 뭐 유학 올 때 보면 그 비싼 알루미늄 뭐 리모아 이런 가방들 다 가지고 오고 뭐 샤넬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애들도 못지 않아. 그 귀하게 자란 어떤 그런 네, 다 귀한 자녀니까요. 네. 어떻습니까?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게 홈스테이 가족이 한국 학생에 대한 느끼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2002년, 2003년에 관리형을 할 때 한국 학생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본 학생들처럼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중국이 나오면서 한국이 약간 올라갔지만은 그때는 동양인인데 일본보다는 한참 밑에인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일본 사람은 참 속으로 자기네들은 괴로울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만큼은 그렇죠. 피해 받지 않고 피해 주지 않는 게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와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한국 2002년, 2003년, 2004년 이때도 한국은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네.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가끔씩 화장실에서 변기 보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학생들이 문을 안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한국에는 이런 뭐라고 합니까? 수세식 변기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유학을 오려면은 한국에서 그래도 상류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을 내리지 않은 학생은 아주 상류층의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네, 왜냐면 좀 뻥 같은데?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냥 일었으면은 자동적으로 변기물이 내려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집은 정말 상류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이렇게 용변을 보고 나면 얘들 집은 그냥 물이 그냥 내려가. 라고 했더니만 믿질 않는 겁니다. 믿질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있긴 있어, 그런 병기가. 근데 네, 가정에는 그런 거 거의 없는데. 있습니다. 가정집에도 네, 그런 게 있어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삼성그룹 쪽에 있는 애였었습니다. 계열 쪽에 있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학생이 그 가족을 전부 불러가지고 한국에서 초대해가지고 뭐 지냈다라고 하긴 하거든요. 대박. 네. 근데 이제 그 가족, 이제 그걸 보고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오히려 한국이 더 캐나다보다 문화적으로 보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대국이라고 하지만은 문화적인 걸로 봤을 때는 한국이 좀 더 앞서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문화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명의 이기. 그쵸, 그쵸. 생활. IT, 생활 그쵸, 이런 그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디자인도 지금은 한국이 월등히 앞서죠. 캐나다보다 나는 한국이 훨씬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 네, 옷 같은 경우에는. 옷도 그렇고, 뭐, 빌딩 같은 데 들어가도, 그냥 지하철 같은 것도 타봐도, 뭐, 역사 이런 것들도 보면, 한국에 요즘 새로 짓는 역사들 보면, 그렇죠. 놀랍습니다. 네. 아주 편리하죠. 한국은 아주 생활이 편리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캐나다도 상당히 좋은 이점이 많거든요. 네네. 여기 보면은 좀 느릿합니다. 네. 느릿하지만은 주위 환경에 맞춰서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느릿한데 상당히 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 또 우리 학생들이 와서 많은 걸 배우고 하게 되면은 한국의 그 발전 속도하고 또 느릿한 미학하고 합쳐지게 되면은 더 나은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당연하죠. 이제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면은 오해 같은 것도 이제 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사실 이제 유학의 대원칙, 혼자 오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도를 가진 아이.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독립적인 학생. 독립적인 학생.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청마다 좀 다르지만 메이플리츠 교육청에서는 한국 학년으로 4학년 1학기를 마친 정도 그 다음부터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4학년 1학기를 마친 아이들도 아이들에 따라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3학년 아이도 6학년 이상으로 성숙한 아이가 있고 나이 60이 돼도 4학년만도 못한 그런 주로 남자들도 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가 많이 챙겨주다 보니까 그런 이유들도 많이 생기고. 자,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제일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거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따뜻한 밥, 국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캐나다는 식생활이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아침에는 이제 뭐 시리얼 먹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스트 먹는 경우도 있고요. 뭐 주로 이제 우유, 빵이죠. 아침. 그리고 점심에는 간단한 샌드위치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이제 좀 뭐 연어 아니면은 참치 아니면은 뭐 스테이크라든지 주로 약간 무겁게 먹습니다. 먹는데 제 학생들이 와서 생활하다 보면은 아침에 밥을 찾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밥하고 국조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점심에는 처음에는 샌드위치가 좀 특이하니까 맛있는데 하루 이틀이면 질리지 않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 인정. 그걸 이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음식 때문에 홈스테이 가족과 약간 갈등을 빚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뭐랄까 그 나라 사람들의 점심으로 샌드위치는 우리로 따지면 밥이잖아. 밥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맨날 샌드위치 싸갑니까? 현지 사람들. 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저희 애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쭉 캐나다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저와 저희 와이프가 동양인이지만은 그래도 캐나다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 둘 초등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샌드위치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참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어를 좀 잘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조금 국자가 소위 말해서 된 사람들은 해외여행 갈 때도 굳이 뭐 김치 이런 거 안 싸갔거든. 그리고 외국 나가서도 굳이 뭐 한국 식당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어가 조금 짧은 사람 참 희한하죠. 그 언어하고의 연관성이. 영어가 조금 짧은 사람 좀 토종들은 나갈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대체 예를 들어 그러면 뭐
뭐 장아찌도, 고추장. 고추장, 볶음 네. 고추장. 네. 난 대한항공 타면 그게 제일 웃겨. 네. 그 이제 나를 좀 알아보는 사람들 네. 많이 계시잖아. 네. 그 승무원들. 아, 선생님 드릴 건 별로 없고 그래 고추장. 그래서 고추장, 네. 고추장. 네. 나 그거 안 먹어. 그 굳이 그만 양식 나오는데 네. 그 저 뭐야 그냥 뭐 고기 비프도 나오는데 네. 거기다가 또 뭐 고추장 밥에다가 또 고추장 온갖 게 고추장.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냥 김 같은 거 싸가지 가고 막 이러는데 맞죠. 김, 네. 근데 영어가 좀 된다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입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국제화가 돼서 네. 주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먹고 네. 어,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샌드위치가 좀 거부감이 있다가 영어가 좀 들고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잘 먹더라고요. 잘 먹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자기의 그러니까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데 이제 뭐 저희 가족이 뭐 저한테도 그럽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그러면은 뭐 아무거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무거나라는 메뉴는 없는데. 아무거나. 저희 학생들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 그럼 뭐라 그래요? What would you like for dinner? Nothing. 뭐 아니면 뭐 anything. Anything. Something. Something. 네. Nothing. 아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럴 수 있겠네. 네, 그게 이제 무지 캐나다 헷갈리겠다. 가족한테는 예, 힘든 겁니다. 그래, 뭐 먹을래 그러면은 뭐 뭐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얘기해도 돼요? 뭐 먹고 싶다고? 되죠. 근데 이제 비싼 거 애들은 사달라고.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애들은 그래. 이제 그게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뭐 애들 성향을 알고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걸 해주면 애들이 잘 먹었으니까 또 엄마가 또 당연히 해주는 거니까. 그게 우리 문화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 어른 말씀 잘 들어라. 말 잘 네네. 들어라. 야, 네. 주는 대로 먹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생각은 어떠니? 라고 캐나다는 묻죠. 그렇지. 예. 우리는 네 생각을 원하지 않거든. 네 생각 중요하지 않아. 예. 대학 입시에서도 네 생각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어. 이 답을 맞춰야만 너는 그렇죠, 대학을 가는 그렇죠. 거지. 네 생각은 대학 입시에 아무 중요한 거 없어. 살아가는데 네 생각 중요하지 않아. 어른들 이야기. 네. 다른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예. 네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해. 라고 하는데. 야, 그거 고문이다. 근데 그게 미안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이제 생각을 해봐도 잘 생각이 또 안 나는 경우도 사실 그렇지. 있습니다. 아예 단어도 짧고. 네. 뭐. Nothing, anything. 그거 제일 좋네. 네, 그러니까 홈스 엄마가 이제 손을 잡고 슈퍼에 갑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골라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스테이크 하면 될 텐데 근데 이게 그 스테이크 고르기가 가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쉽지 그러면은 않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 착합니다, 저희 애들이. 근데 그건 뭐 그러다 보니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 시켜 원하는데 먹어봐 할 때 제일 비싼 거만 이렇게 딱딱 잡고 그것도 얄밉지.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 피자팝이라고 이게 피자 같이 생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뭐 네. 그런 거라든지 이게 네.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홈스 엄마는 이거도 좋은데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골고루.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야채는 싫어하더라고요, 애들이. 애들 땐 좀 그래요, 그죠? 네. 과일은 뭐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옵니다. 와서 이제 해주면은 또 맛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홈스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냉장고에 넣어 놓을 테니까, 네가 꺼내 먹어라. 왜냐면 그게 해주니까 맛이 없으니까 네가 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취지로 엄마가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애들은, 밥을 안 차려줘? 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통화할 때, 엄마, 밥 안 차려줘. 내보고 꺼내 먹으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이. 또 그런 것도 있잖아. 네. 애들이 왜 초등학교 한 5학년 넘어가고 그러면 샌드위치도 아침에 자기가 싸라 그러잖아, 도시락을. 그렇죠. 저희 애도 진짜 엄마가 사줬는데, 엄마 사지 마. 내가 살게. 라고 하고 뉴텔라 발라가지고 갖고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부족하지 않니?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애가, 5학년 때 OSS 1기 5학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같은 반에 OSS 1기 2명이 있었습니다. 네네. 저희 집에 하고 같은 반. 네. 근데 그때 애들이 많이 기다렸죠. 쟤는 엄마가 동양인이니까 맛있는 점심을 사오지 않겠나. 근데 열어봤는데 똑같습니다, 자기들이랑. 아니, 너희 엄마가 이걸 해줬어라고 하는데, 얘는 이것만 먹고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5까지 계속 먹어왔던 애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애들은 약간의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살밥이나, 아니면 뭐, 뭔 밥? 흰밥, 살밥, 예. 살밥?
쌀밥. 네. 쌀밥. 네. 어학연수 와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OSS 학생들을 쭉 받아봤는데 정말 대단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자기 의사를 확실히 밝혀냈죠. 그런데 나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고 걔가 첫날 이제 걔가 워낙 좋아하는 게 투나 샌드위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투나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갔는데 네. 첫날 가서 자기가 사왔지만은 반밖에 못 먹었답니다. 네. 왜?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샌드위치가 빵 사이에 투나 샌드위치를 넣고 네. 마요네즈 바르고 네. 닫아가지고 지프락에 넣고 네. 학교 가서 네. 꺼내서 먹으려고 하니까 완전 축축에 물이 막 난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얘가 생각한 게 홈스테이 엄마한테 조그마한 용기를 2개를 사달라고 한 겁니다. 그 안에 투나를 참치를 따로 담고 따로 넣고 빵을 굽고 이렇게 해가 지가 학교 가서 그걸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있어 조그마한 용기에 들어있는 상추입니까? 상추? 네, 상추. 네, 그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는 겁니다. 네. 닥치나 해.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너무 애가 차리는 게 힘들지 않겠나 가엾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내버려 두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혹은 다른 사람한테 받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걸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관리자고 네. 계속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네. 많은 오해가 풀리긴 할 텐데 네네. 애들은 말을 안 한다거나 맞죠. 참 답답하죠. 한국 엄마한테만 전화할 때 엄마 나 굶어, 엄마 여기서 홈에서 뭐 나보고 밥하래 막 이러면 와 화나 그럴 수 있죠. 정말 에피소드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가끔 보면은 애들이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그 홈에서 이제 가끔 가족들 간에 뭐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죠. 있죠. 그러면 이제 강아지를 발로 이렇게 발로 뻥뻥 차고 뭐 슬쩍슬쩍. 근데 오래되면 걸린단 말이야 그게. 근데 그 나라는 이제 그 강아지가 가족인데. 가족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정말. 옛날 네. 그래서 한 명은 한국 간 애도 있어요. 쫓겨나가지고. 네. 진짜. 한 학생은 자기가 먹는 비타민을 흘렸는데, 그걸 걔가 와서 먹은 겁니다. 난리 났었어. 건강해졌겠네? 근데, 개타민이네, 개타민. 근데 사람이 먹는 비타민하고 걔가 먹는 게 다르다 해가지고, 바로 그 개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애완동물에 대한 애착이, 지금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캐나다는 뭐, 가족입니다. 완전 가족이죠. 네네. 사실 뭐 그렇게 엎어지고 쓰러지고 뭐 사연 많고 사실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반드시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홈스테이한테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미안하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샌드위치 사주게 되면은 안 먹고 착한 애들은 나쁜 애들은 그냥 버려버립니다. 아직은 버려버립니다. 착한 애들은 못 버립니다. 아니 이런 경우도 있잖아. 네. 싸가지고 가갖고 학교 쓰레기통에나 어디다 이렇게 버리고 very good 잘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홈 부모 입장에서는 도시락 가방을 보니까 음식은 다 없어졌지 얘가 진짜 잘 먹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같은 거 사주죠. 이거 잘 먹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계속 사주는데 학생은 그걸 계속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발견을 하고 홈스테이한테 연락하고 저희한테 연락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있었고요. 이제 어떤 애들은 이제 그걸 집에 갖고 와서 그걸 홈스테이한테 주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먹어보려고 했는데 맛이 없어서 갖고 왔어 라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다른 걸로 사줘라고 하게 되면은 홈스테이 엄마가 다른 어떤 메뉴로 이제 전환시켜 주는데 너무 착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갖고 와서 이거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방에 있는 겨울 외투 주머니 속에다가 넣어두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한 두세 개 이렇게 몇 번 하다가 한 몇 달이 지났겠죠. 홈스테이 엄마가 방에 들어왔는데 냄새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겨울용 외투 잠바가 비싼 거였는데 그것조차도 버려야 되고 안에 곰팡이였어가지고 그걸 발견한 엄마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거짓말 했다라는 거에 대한. 근데 애가 착해서 거짓말 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는 의도적으로 나를 속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아니, 근데 사실 캐나다 아이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미국 네. 캐나다 유학을 가면 아이들이 1년 이상 이렇게 생활하면 가장 크게 배우는 게 뭐냐면 정직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게. 네. 그 나라는 네. 이게 선의 거짓말이잖아. 사실 아까 조그만 건 애가 자. 그렇죠.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거짓말, 무조건 거짓말. 네.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아이가 쫓겨난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을 우리 안 갖고 가니까 네. 초등학교 애가 홈 엄마의 핸드폰이 보이니까 호기심에 이렇게 봤는데 탐! 이렇게 부르니까 네. 그냥 겁나니까 그냥 일단 주머니에다 넣었는데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후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자, 홈쌤 갔어. 네. 홈쌤마가 와가지고 내 전화기 본 적 있니? 물론 영어로 했겠지. 네, 했죠. 한국말 그렇게 유창하지 네. 않았겠지. 네. 그랬는데 우리 학생이 머뭇대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머뭇대다가 내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 참 정직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얼떨결에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는데 네. 내 핸드폰 못 봤니? 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있어. 이게 안 되죠. 그렇잖아. 안 되죠. 근데 갖고는 있는데 말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머뭇대고. 거기다가 아니 사실은 이거를 내가 이게 이렇게 봐서 호기심에 이렇게 봤는데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여기다 놨는데 여기 있어. 이거 유창한 영어, 이거 영어 힘들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제일 쉬운 말이 뭐야? No. I don't know. I know. 네. I don't know. 이 I don't know는 함축하는 의미가 많죠. 네. 나는 영어를 못한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되고, 의미가 많습니다. 무조건 이럴 때 그냥 I don't know. 네. 내지는 머리 한번 또 이렇게 긁는 거지. 네. 여기까지 또 괜찮다. 웃으면서 그러잖아. 그렇죠. I don't know. 뭐 이러면. 우리 겸연쩍으면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네. 웃잖아요. 근데 네. 서양 사람들은 비웃는 걸로 생각하죠. 비웃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웃길 때만 웃지. 네. 미안하니까 웃는다? 말도 안 되지. 미안하면 I'm sorry지. 왜 그렇죠. 웃겨, 웃기는. 네. 그게 잘못된 이제 오해라고. 네. 우리는 미안하면 신발 밟아놓고 미안하니까 아이 미안합니다. 우리 그렇죠. 근데 나도 그러는데. 저도 나도 그럽니다. 누가 그러면 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잖아요. 네.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I'm sorry. 이래야 이게 돼. 맞습니다. 그래 네. 이래야 돼. I'm sorry. 야 인마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이게 안 되잖아. 네. 그래. 맞습니다. 네. 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럼 나중에 이제 홈스 엄마가 알게 되고. 그럼 얘가 이게 핸드폰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학교로 갖고 가? 학교를 갖고 갔냐고요? 아니죠. 집에다 놔둬. 집에 놔뒀죠.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홈스 엄마가 청소하면서 핸드폰을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막. 그럼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난리 났었죠. 난리라고. 난리 났었죠. 뭐 엄청나게 난리 났었죠. 그래. 왜냐면은 자기 방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될 텐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I don't know. 근데 이해는 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해는 간다고요. 네. 얼마나 미안하겠어. 미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네. 알죠. 그런데 나중에 본 부모가 이렇게 딱 그거를 내 방에서 발견하면 네. 배신감. 나는 얘를 진짜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네. 이놈아는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네. 그럼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또 시킬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쨌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한 방에 아웃. 네, 믿을 수가 없다. 믿을 네. 수 없다. 얘 네. 좀 우리 홈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착한 애인데. 정말 착한 애인데 네. 용서가 안 됩니다. 됩니다. 네. 용서가 안 돼. 거짓말은 용서가 안 됩니다. 애나 어른이나. 네. 설령 그게 폼스의 엄마 아빠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게 용서가 되는 나라 딱 하나가 있죠. 필리핀어 홈 엄마가 있을 땐 용서됩니다. 왜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거든. 네. 필리핀에 가봐. 다 거짓말이야. 나쁜 의미의 거짓말이 아니라 전부 선의 거짓말. 트리피! 교통 때문에 늦고, 네. 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그 나라에서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농경문화권에서는 그게 조금 그런 게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 미덕이죠, 미덕. 어떤 나라에서 그런 나라에 길거리에서 길 물어보면 네. 저 사람이 나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내가 몰라. 네. 그거 굉장히 결례다. 그래서 아무거나 가르쳐준대.
그냥, 네. 그냥 아무거나 가르쳐 준대. 네. 예, 거짓말로라도 가르쳐 준대. 네. 그날에서 그게 통용이 된대요. 그렇게 하는 게 예의다. 그게 이제 문화. 지금 이사님처럼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보면은 그 나라의 특성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들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쉽지 않아. 네.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래도 네. 배워야죠. 그렇죠. 네.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오면은 캐나다 문화를 많이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배워가는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배워야 되는 게 정직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정직한 거는 네. 그 나라 서양 문화의 호흡, 네. 핵심입니다. 핵심.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하니까 사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믿으니까. 네. 저 사람 말을 믿으니까. 정직하게 그냥 얘기해주면 그냥 그대로 믿으니까. 네. 우리는 저 말의 의도가 뭘까? 이걸 또 연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거든. 네. 잘못했을 때는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른 해결책이다. 네. 또 홈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혹시 이런 문제는 없나요? 홈 아빠가 있는데, 네. 그 집에 이제 우리가 여학생들은 그 오빠가 있거나 이런 데는 배정을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게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네. 어떤 부모님은 이제 그런 것도 걱정하세요. 딸인데, 홈 아빠가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있습니다. 있고요. 근데, 뭐, 홈 아빠가 없는 집도 뭐 간혹 있습니다만은. 싱글맘.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원하는 거는 또 아니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또래가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하는데. 있고. 근데 아빠 자체도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며느리를 나는 너를 딸로 생각한다. 하지만 며느리지 딸은 아니잖아. 사위를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한다. 근데 사위지 아들은 아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홈스테이에 있는 우리 아이들,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한다. 너는 너를 딸로 생각한다지만 딸은 아니고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홈 아빠도 그 딸을 낼 때 자기 딸하고는 다르게 대접한다고요. 오해할 짓을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딸이야. 다 큰 애도 안아줄 수 있지. 아빠가 뭐 딸 안는데 뭐라 그래. 나도 지금 내 딸도 안는데. 이거 안는데 뭐 어때 그거야. 자기 딸이야. 근데 며느리를 안을 수는 없잖아. 하물며 남의 애도 안을 수 없잖아. 그냥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딸애가 초등학교 아이라도 그 자기 방에 들어가 있으면 홈 아빠가 그 방에 안 들어가. 그렇죠. 네. 안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범죄 사실 기록 확인도 하니까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럼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생각나는 대로 홈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이제 홈스테이랑 가장 이제 갈등을 많이 빚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입니다. 음식이 가장 큰데 왜냐면은 홈스테이도 많이 서운해하거든요. 왜냐면은 홈스테이도 나름대로는 새로운 가족이 왔으니까 이 가족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먹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얘가 이걸 싫어하는구나. 내가 해주는 음식이 싫구나. 그러면은 어떤 음식을 해도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이 학생한테 줄 때. 또 싫어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소극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고요. 오히려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건 뭐니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잘 먹는 게 참 좋아. 좋죠. 그러니까 영어권에 가서 영어하고 일본에 가면 일어하고 한국어면 한국말하고 그렇게 언어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고 일본 가면 일본 음식 먹고 한국 가면 한국 음식 먹고 뭐 주는 대로 닥치는 데 다 먹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 있냐고요? 여기 있잖아. 전 다 먹죠. 네. 네. 일본어 잘합니다. 일본어도 완벽하게 합니다. 네. 뭐 영어도 완벽하게 하고 뭐 한국말 닥치는 데도 다 먹고 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해야지 환영을 받는데 이게 까다로우면 말도 까다롭게 한국말밖에 안 되고 입맛도 까다롭게 토종이고 모든 게 까다로우면 참 대접받기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따로 식사를 하는데 애가 뭐 어떤 음식 좋아해라고 하게 되면은
특별하게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그래도 라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나 라면 먹고 싶어라고 하는데 그 홈스테이 엄마는 이 학생이 라면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알지만은 네. 이게 간식인지는 모릅니다. 네네네. 왜냐면 주식으로도 먹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어. 그 홈스테이 엄마는 또 애를 사랑하는 마음에 컵라면을 2박스, 3박스 사놓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햇반을 또 한 박스, 2박스 사놓습니다. 그 햇반은 항상 김하고 먹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을 사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아주 기분 좋게 네가 좋아하는 거 갖고 왔다 라고 차려줍니다. 근데 그걸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것도 샌드위치랑 똑같습니다. 하루 이틀 먹을 때는 맛있는데 그렇지. 그걸 어떻게 맨날 먹어. 말이 안 되지. 힘들단 말입니다. 얘는 힘들어하는데 홈스테이만 얘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애하고 홈스테이하고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오해가 네.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오해를 극복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유학을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학 생활을 통해 갖고 아이들이 참 많은 걸 배우는데 그래도 네.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게 적응을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안 됩니다. 그게. 네. 그게 뭐 제가 카츠샤 이제 처음에 가잖아요. 어린이집 네, 네. 카츠샤들은. 카츠샤 가면 이등병 때 처음에 갈 때 다 그 미국 병사들하고 같은 방을 쓰기를 원합니다. 영어 배우려고. 네. 영어 배우려고. 네. 기왕에 내가 이제 카츠샤로 갔으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영어를 마스터하자. 살아보잖아요. 왕짜증이야. 문화가 달라가지고. 네. 밤에도 막 영어하고. 어떤 미친 것들은 그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 방에 있는 휴지통에다가 쉬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하여간 뭐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불편해. 문화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참이 이렇게 되잖아요. 무조건 한국.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병사하고 같이 자는 거야. 니나 자라. 그래갖고 쫄병들 네. 같이 재우고 네. 계급이 올라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네. 어른들은요. 정말 홈스테이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냥 방 얻어가지고 혼자 사는 거지. 그죠? 대학생들 대부분 다. 그렇지. 영어 아무리 배워도, 그거 힘들어. 스트레스야. 그런데 애들은 수용 능력이 있잖아요. 금방 동화가 되잖아. 그래서 애들은 빨리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체계가 확 이렇게 바뀌고 받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영어도 빨리 배우고 생각도 빨리 전환이 되고. 빨리 적응하죠. 적응하고. 네. 그러니까 애들은 이거 무한 정말 이 잠재력을, 한 1년만 갔다 와도 애들 영어 느는 거 보면 막 기가 막히죠. 저도, 예. 너무 부럽죠. 그러니까 금방. 4학년, 5학년 애들이 처음에 오면 다 우성식보다 영어 못하지. 대부분. 근데 1년만 지나면 다 나보다 잘합니다. 입에다 모터를 달았는지, 네.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 참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우리 같이 한번 유튜브 스타로 한번, 캐나다에서 렌전사를 했었죠, 캐나다에서. 저 지금 94년도 왔으니까 30년, 29년, 네. 30년 베테랑, 캐나다 교포로서 살아가는 이야기. 네. 인기 좋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회 나는 대로 한번 또, 썰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